얼마 전 USTC와 국제연구팀은 지금까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탑재된 방사선 탐지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외의 미래의 거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존재하고 자전 속도도 적당해서 자전 주기가 24시간 37분으로 하루의 시간도 지구와 비슷하며 좀 많이 춥지만 적도에서는 시베리아 수준의 온도이고 매우 얇긴 하지만 대기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화성 거주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장이죠. 지구에는 거대한 자기장이 있어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남극과 북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하를 가진 하전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기장이 물론 전하가 전혀 없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서 자기장을 뚫고 들어온 입자들은 이 대기에 의해서 대부분이 막히게 되고 일부만이 지상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화성에는 자기장도 없고 대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화성 표면에 우주복만 입고 서 있는다면 태양과 은하의 다른 항성들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는 이 방사선 노출 허용 시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지만 나사에서 보낸 큐리오시티 탐사선 덕분에 낮 기간에 대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확인되었고 덕분에 과거의 예상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덜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이 측정을 한 화성 표면의 방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인 탐사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면 우리들 생각보다는 긴 수준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4년 이상의 화성 여행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물론 달보다는 좋긴 하지만 장기 체류나 거주의 측면에서 방사선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USTC와 국제연구팀은 지금까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탑재된 방사선 탐지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나사에서 만든 지상 탐사선으로 2012년 화성에 착륙을 했으며 2020년에 로버가 발사되기 전까지 화성에 착륙한 가장 강력한 성능의 탐사선이었습니다. 소형차 크기의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생명체 존재 흔적을 찾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 기술력이 총집합된 다양한 탐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움직이는 연구소라고 부를 수가 있을 정도죠. 큐리오시티의 RAD는 표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측정되는 방사선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주식 차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갑자기 방사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이유를 특정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연구팀은 갑자기 방사선 양이 떡락할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연구를 했고 놀랍게도 이 원인이 화성의 지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016년 9월 큐리오시티의 RAD 장비에 의해서 방사선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게 포착이 되었는데 이때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언덕 옆에 주차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시티가 언덕에서 멀리 떨어지자 방사선 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이를 근거로 연구팀은 큐리오시티가 있는 지역에 하늘 가시성 맵을 만들어서 보았고 이를 방사선 측정 데이터와 겹쳐 보았더니 놀랍게도 지형지물이 큐리오시티의 시야 일부를 가릴 때 방사선 감소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애물이 방사선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의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구팀이 확인한 건 예상보다는 큰 변화였고 언덕 같은 자연 지형지물에 의해서 시야가 조금만 차단이 되어도 방사선의 감소가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덕 뒤나 화성의 동굴을 만들 수가 있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방사선 차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방사선 감소가 태양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상 화성에서 인체 위험한 방사선은 주로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는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나 강력한 항성들 그리고 먼 곳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같은 은하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었기 때문에 낮에 대기가 부풀어 오르는 효과보다 언덕 같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차폐 효과가 더욱더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언덕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뒤쪽에 언덕이 있다면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연구팀은 후방 언덕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알베도에 의해서 방사선 추가 피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언덕에 둘러싸인 곳에 있게 되면 오히려 언덕에 의해서 반사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화성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는 건 무리지만 화성의 토양을 이용하거나 동굴에 기지를 지으면 생각보다 화성에서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나사는 인간을 달에 장기 체류시키는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행 중이며 2024년에는 인류가 달에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계획의 목표에 의하면 2030년에는 화성에 인간이 가게 될 예정이죠. 또 스페이스 X에서도 화성 유인 탐사에 사용이 가능한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긍정적인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물론 화성에 인간이 거주 가능한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온도와 방사선 정도는 이거만 많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만.